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3단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자유롭게 낙하하려면은요, 뭐가 좀 없어야 되냐면은 공기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공 같은 거를 위에다 놨다가 떨궈요. 떨구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뿅 떨어지죠? 예, 이런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쭉 떨어져요. 그런데 얘네가 쭉 떨어질 때 쭉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져요? 아니면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죠. 점점 빨리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손을 놓게 되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점점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0초라고 잡고 여기를 1초라고 잡고 여기를 한 2초 정도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속력이 없어요. 정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0m/s였는데 시간이 1초 정도 지나면은 이 지구에서만 해당됩니다. 지구에서는 약 1초 지나면 속력이 9.8m/s로 증가합니다. 더 빨라진다고요. 아래쪽으로요. 그쵸?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잖아요. 또 1초가 지나면 속력이 더 빨라져요. 속력이 더 빨라져서 지구에서는 2초 때는 한 속력이 19.6m/s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무슨 느낌이요? 예, 속력이 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지구만의 어떤 특별한 숫자예요. 9.8. 9.8 옛날에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무게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은 그것이 곧 지구에서 이제 무게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참에 좀 알아두시고요. 그 9.8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요 물체를 떨구게 되면은 1초에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초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나요? 3초는 여기다가 또 9.8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29.4m/s가 되죠. 그건 한번 덧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냐면은 먼저 속력 시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꼴로 우리가 직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초라고 한다면은 1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9.8m/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초일 때 속력은요 19.6m/s가 되는 거고요. 3초도 한번 해보자요. 3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가 돼요? 3초일 때는 속력이 여기다가 플러스 9.8 하시면 되니까 29.4m/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유낙하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하니까 요거는 이제 예시가 딱 이거예요. 요거는 예시가 딱 이거니까 수치 기억 좀 해주시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9.8, 19.6, 29.4. 그래서 요 그래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걸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동거리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면적을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면적이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가 색칠을 했다라면은 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삼각형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1 곱하기 9.8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4.9m가 나오죠. 그렇죠? 4.9m.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1초가 지났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4.9m 정도 낙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초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만큼 2초까지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요거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먼저 여기다 곱하시면 되겠죠? 다시 2 곱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19.6 미터가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작점부터 2초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19.6 미터가 된다. 라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이제 물체를 떨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1초 지나면 약 한 5m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요거 떨구잖아요. 시작해서 1 됐어요. 그럼 5m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딱 해서 쭉 떨어져요. 근데 한 2초 지났어요. 만약에 2초 지나면은 쭉 떨어지면 한 20m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좀 잘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은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긴 한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라고 다소 좀 어려운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뭐 가속도라는 말 몰라도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가속도라는 거 궁금하시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기울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를 계산하시면은 뭐 아무 점이나 하시면 돼요. 요 점 보시면은 요 점을 한번 볼게요. 그럼 1분의 9.8이 이제 기울기잖아요. 그쵸? 1분의 9.8.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요 점을 보신다면은 2분의 19.6이니까 또 9.8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는요, 9.8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가 나오게 돼요. 기울기. 즉,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초당 속도 변화량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초에 이제 9.8씩 속력이 변화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그래서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좀 요런 거 비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비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기 저항이 없을 때에 대한 운동을 좀 다뤄봤습니다. 떨궜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좀 무거운 이제 뭐 볼링공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깃털 같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볼링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깃털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둘을 잡고 있다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떨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요 쭉 떨구게 되면은요 똑같이 운동합니다. 1초일 때는 요만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초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초당 9.8씩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1초가 지나면은 얘의 속도는 9.8m/s가 되고 2초가 지나면은 19.6m/s가 되는데 얘도 1초가 지나면은 9.8m/s가 되고 2초가 지나면은 19.6m/s가 됩니다.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뭐 아주 이제 뭐 가벼운 무거운 이런 공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있냐? 예를 들어 갖고 내 종이 쪼가리 뭐 좀 하나 여기 잘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떨구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떨어져요. 얘네들이. 종이 쪼가리가 떨어졌네요. 똑같이 쭉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안 믿기시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믿기냐면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저항을 물체라는 게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그림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할 건데 이렇게 이제 깃털하고 공하고 동시에 떨구면은 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빠르게 떨어지는데 깃털은 나풀 거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면이라고 했을 때 공하고 뭐 깃털하고 동시에 떨구면은 깃털이 더 늦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휴지하고 공하고 떨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이에요.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깃털 같은 게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생겼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라면은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이것 좀 한번
요건 실제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뭐 여기에 공기 다 빼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죽죠, 그쵸?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험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실험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공기저항이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거의 이런 거 나오는데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없는 상황에서 주로 계산하는 것은 공기저항이 있으면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얘네들이 이제 무게를 우리가 따질 때 누가 더 무겁겠습니까? 공이 무겁겠습니까? 깃털이 무겁겠습니까? 예, 공이 더 무겁습니다. 볼링공이라고 쓸게요. 볼링공이라고 쓸게요. 그냥 공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볼링공이 깃털보다 상식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더 무거워요. 얘는 가볍고 그렇지만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세요. 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무게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중력. 중력은 달라요. 중력은 질량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큽니다. 그래서 중력은 다를 수 있어요. 또는 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문제에서 뭐 1kg, 2kg, 3kg, 4kg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데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면은 뭐 몇 킬로건, 100kg건, 1000kg건 다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낙하 운동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